하나님이 주신 선물 차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에 쓴 조그만 책이 있는데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차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 웨슬레도 차를 마시다가 너무나 고가였기 때문에 감리교인들에게 마시지 못하게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마실 수밖에 없었다 하지 않습니까? 술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교회들이 차 마시는 운동을 실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대한민국은 커피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차 마시는 운동을 실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병원이나 약국은 손해를 보겠지만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오래 살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올인하는 희망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다음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동과 서의 차 이야기, 알고 보면 쉬운 차 한 잔의 깨달음, 차 한 잔에 담은 중국 역사 등, 또 월간 차와 사람. 저는 제일 먼저 보이차를 만난 후 차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어려서부터 병약한 사람이고, 또 필리핀에 선교사 가가지고도 3번이나 중풍을 만났고, 지금까지도 저는 연약한 가운데 늘 주님을 바라보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영혼의 집인 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나갈 때 복음 전도에도 많은 유익이 되고, 한국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이목도 변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챕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차. 1. 다반사로 차를 마시자. 차는 밥술깨나 먹는 사람들이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커피가 일반적인 기호 음료로 식용되고 있습니다. 차는 왠지 맛이 없고 마시기에 복잡하고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왜 생활화되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티백 녹차를 마시고 있기는 하지만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처럼 전문 다도인들은 전통적인 다도를 즐기고, 일반인들은 언제나 차를 보리차처럼 마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본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식사 시간 후에 차를 물 대신 마신다고 합니다. 자유중국에서 기차를 탔는데 마음껏 차를 마시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버스나 택시 운전사들이 차를 음료수처럼 마시고 식당마다 원하는 대로 차가 나오며 가정주부들이 차 시장이나 도매집에 가서 차를 구입합니다. 또 슈퍼나 백화점 어디를 가든지 목 좋은 곳에 차를 파는 매점이 있으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렇게도 많고 많은
중국의 식당들이 저녁이 되면 고기판을 벌립니다. 먹고 또 먹는데 등소평을 유지하며 그들 대부분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반사로 차를 밥 먹듯 먹는 거죠. 다반사로 차를 마시면 차를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건강하게 10년은 더 장수한다는 20년 차 선생의 늙은 얼굴이 곱기만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님들의 독점물이던 차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 웨슬레도 차를 마시다가 너무나 고가였기 때문에 감리교인들에게 마시지 못하게 금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마실 수밖에 없었다 하지 않습니까? 술 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교회들이 차 마시는 운동을 실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병원이나 약국은 손해를 보겠지만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오래 살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올인하는 희망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레 목사님은 그 당시 평균 국민 연령이 25살 때인데 88세를 사시면서 시름시름 약하시다가 며칠 시름시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피가 구원한다.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리고 믿음과 성결, 거룩은 함께 가는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도 웨슬레와 같은 그런 훌륭한 모델이 되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한국교회가 주동이 되어서 차 마시는 운동을 일으킨다면 얼마나 복음에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건강에 유익하실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차의 효능과 차 마심의 축복. 많은 사람들이 차가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궁금해한다 합니다. 웰빙 시대에 건강과 정력에 좋다면 군뱅이도 남아나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차가 천하의 명약이라거나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다반사라 하지만 차를 마시는 것은 밥을 먹는 것과 본질적으로는 다른 행위이죠. 밥은 우리를 살게 하는 에너지의 원천이기에 매일 먹지 아니하면 살 수 없지만 차는 반드시 마실 필요까진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차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을 캡슐에 담아 한 알만 먹어도 상당한 양의 영양소 섭취가 가능한 제품들이 여러 가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차가 지닌 영양분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차의 효능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 차임을 아는 자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것입니다. 차의 효능 1번 현대인들은 잠시라도 한눈만 팔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세계 경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분주한 일과와 빨리빨리 살아야 하는 생활 속에서 쌓여지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 유발의 가장 큰 원인은 여유 없는 삶의 열매인 대화의 단절인 것입니다. 고독감 속에서 병을 얻어 병원은 늘 10,000원이고 습관처럼 정신병원을 찾거나 우울증에 빠져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가깝게는 혈연 관계가 가족에서부터 국가 간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대화를 잊고 살고 있는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차를 대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상대에게 어떻게 하면 맛있고 향기로운 차를 편안하게 대접할 것인지 생각하고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배려하여 차를 대접하게 되면 대화할 때 상대의 말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구성원 간의 정신적인 안정감을 충족시켜주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는 느림의 미학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신문을 보며 자녀들은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자화상 속에 무슨 신비가 있고 깊은 관계 속에 협력이 있을 수 있으며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참 만족과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차는 일종의 쉼표와 같습니다. 차를 준비하고 대접하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망각하고 있는 느림의 미학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차에서 발견된 아미노산 종류만 해도 약 25종류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차의 아미노산 성분 중 가장 내세울 만한 것은 태아닌입니다. 태아닌. 아미노산의 성분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태아닌은 지구상의 생물체 중 오직 찻잎에만 대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물질인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고통을 덜어주는 의약품 중 모르핀은 식물에서 얻는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그러나 모르핀보다 200배나 진통작용이 강한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엔도르핀이라는 이름의 뇌 내 마약 물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엔도르핀의 농도가 진할수록 행복의 비례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엔도르핀은 체내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상태가 기쁘고 즐거워야 엔도르핀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감을 만들어주는 물질이 우리가 마시고 있는 녹차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생물체 중 오직 찻잎에만 대량으로 함유된 이 물질이 바로 찻잎의 아미노산 성분 중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태아닌입니다. 산사에서 외롭게 정진하는 수도승들이 차나무를 심어 가꾸고 마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교회가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네 번째,
소설가 한승원은 차를 우려내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였습니다. 차는 마법 같은 각성의 약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것을 치관의 약이라고 푼다. 차는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탐욕과 오만과 미혹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복수심을 그치게 하는 것, 말하자면 멋지고 향기로운 파격이다. 다른 하나는 밝고 맑은 지혜로서 세상을 깊이 멀리 높게 뚫어보게 하는 것이다. 술은 사람을 미망 속으로 빠져들게 하지만 차는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을 깨어나게 한다고 소설가 한승원 씨는 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호는 다산입니다. 다산, 차의 산, 다산. 술 마시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쇠하고 차 마시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부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가, 이는 차의 어원이기도 하지만 우주 시원의 에너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알가. 차를 마시면 더러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내 몸속에서 사라진 우주 시원의 에너지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경은 유구 선생이 중국의 차에 대한 신선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죠. 그 사람이 쓴 다경은 성경처럼 차에 대한 성경이요. 경전. 세계 최초의 차에 대한 다서로서 옛날부터 다인, 차를 다리는 명인이 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경전이 다경이지요. 다경의 저자는 유구라는 사람인데 살아있을 때는 다선이라는 칭호를 받았고 죽은 뒤에는 다신으로 추앙되었습니다. 신으로 추앙되어 다신. 만약 열이 나고 갈증이 나며 답답하고 번민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침침하거나 팔다리가 움직이기 귀찮거나 뼈마디 마디가 잘 펴지지 않거나 하는 때 차를 4번이나 5번만 마시면 맛 좋은 제호나 감노와 어깨를 겨룰 만하다. 날개로 나는 새나 털이 나서 달리는 짐승이나 입을 벌리고 말하는 사람은 다 함께 하늘과 땅 사이에 살면서 마시고 쪼아 먹으면서 생활을 한다. 이처럼 마시는 것 외에 의인은 오래전부였다. 목마른 것을 구제하려면 간장을 마시고 근심과 분노를 털어버리려면 술을 마시고 어둡고 침침한 것을 씻어버리려면 차를 마시는데 이른다. 다경에 나오는 유구 선생의 글이죠. 여섯 번째, 인간의 원초 본능인 마시는 행위를 다도를 통해 승화시키므로 조용한 몸짓, 완벽에 가까우리만큼 절제된 행동은 평온하고 명상과도 같은 행복의 순간을 맛보게 해준다. 다도에는 배우도 없고 관객도 없다고 합니다. 서로를 위해 완벽한 조화를 위한 사람들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마시 마라, 마시지 마라, 그 술. 보지도 마라, 그 술. 차를 마시자. 조선시대 여인의 마음이 향기되어 전해지는 민요를 소개합니다. 이래도 차를 거절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조선시대 민요네요. 잘못 먹어 보채내기, 작설 먹여 잠재우고, 작설차죠. 큰아기 몸살 나면 작설 먹여 놀게 하고, 엄살 많은 시아비는 작설 올려 효도하고, 시샘 많은 시어미는 꿀을 타서 달래놓고, 혼자 사는 청상이는 작설 먹고 잠을 잔다. 바람 봄바람아, 작설 낙해 불지 마라. 이슬 먹은 작설 낙해 불지 마라 봄바람아.
한 입 두 입 따서 모아 인적 기도 멀리한 날 앞뒤 당산 산신님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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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말매 비나이다. 네, 착설차는 지금도 엄청나게 비싸죠. 일곱 번째, 광주는 열병이 성한 곳이다. 중국의 도읍 사람으로 주의 지사가 되어 이 땅에 부임하는 사람 가운데 10명 중 9명은 죽어서 북방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음식 맛이 너무 좋아 지나치게 먹어서 소화를 제대로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많이 마십니다. 차를 마시지 않고 많이 먹으면 육체나 여러 장기가 침범되어 100사람 중 한 사람도 살지 못할 정도입니다. 추운 계절이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광주지요. 여덟 번째, 차를 마시는 예절을 몸에 익히면 생활 속에서 남을 배려하고 자신과 다른 생각과 환경에 처한 사람은 끌어안을 줄 아는 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차를 즐기고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차를 배워서 익히고 실천하게 되면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나아가 이 사회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이해나 용서가 없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어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구토나 설사를 하여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릅니다. 용서나 이해가 부족하여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은 어리석은 바보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다인은 처세나 사치를 위해 차를 대하지 않고 마음의 안전이나 고요를 위해 차를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가에서 차의 노래죠. 다가에서 7잔의 차를 권하는 것도 내장의 성장을 위한 것인데 대부분 그러하지 못하므로 현대인들은 우울증이라는 병으로 고생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마음을 앓게 하는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에는 대개 세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천적 우울증. 둘째, 환경적 우울증. 셋째, 모호한 우울증. 까닭없는 우울증은 부부 생활에서도 해답이 없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육체적, 정신적 허기와 갈증에 시달린 결과로 나타난 증세이니 이 증세는 오로지 차와 도, 십자가죠, 도는 로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7잔의 차를 마시면 모든 욕망과 집착이 사라져 우하, 등선의 경지로 간다 하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차를 마십시다. 아멘. 아홉 번째, 차의 최대 최고의 공덕은 무엇보다도 다선 일미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선 일미. 유구산인 이래 반듯한 다인의 궁극적 바람은 자연 속 초암에 차였으며 암자죠. 암자. 그때 그들의 놀이는 참으로 자유롭고 흥겨워 가히 신선 노름이었을 것입니다. 호이진가는 그의 책 호모루 댄스에서 놀이를 문화의 궁극적 상징으로 우리에게 펼쳐 보입니다. 다중선이라 하였던가요? 다 가운데 중 선열적의 신선열적의 선 다중선이라 하였던가요? 차놀이야말로 놀이 중의 놀이, 문화 중의 문화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차와 차밭을 찾고 그들이 거둬들인 현란한 문화 세계를 편력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차를 만난 가까운 이웃들과 차를 나누며 정담을 나누는 베품과 나눔의 삶은 또 다른 행복이요 선교의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광덕 목사의 간증이고 고백이죠. 10번째, 인생을 살면서 차원이 다른 취미를 가지고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나면 아내와 함께 인사동 골목을 누비면서 찻잔을 고르고 찻집을 찾아 차를 마시는 대화의 기쁨. 어쩌다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트와이닝, 포트넘 메이슨, 하로스 등 명차들이 색색으로 눈부시게 베리에이션을 이루는 차 전문상을 찾고 책방에 들르면 차에 대한 관한 책을 뒤져보는 기쁨. 유럽차 문화의 토포스는 단연 카페입니다. 파리의 프로코프, 되마고, 베네치아의 플로리안, 빈의 센트랄, 무제움을 비롯하여 유서 깊은 카페가 도처에 깔려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도시에 그리고 중세풍의 옛마을 카페들이 미술관만큼 무게를 지니고 길 떠난 나그네들에게 손짓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의 고향 중국은 이제 가까운 우리의 이웃입니다. 널려있는 찻집, 상상을 초월한 차시장을 방문하는 즐거움 등은 또 다른 기쁨이자 여유 있는 삶을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속담에 이른 아침 한 잔의 차는 약장사를 굶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고도 많습니다. 참된 삶의 길을 버리고 그림자만 찾아가는 인생길의 아픔을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차의 달인 유구 선생은 자작시에서 고백한 그의 삶에서 빼앗긴 나그네 길에 차원 높은 행복을 찾음으로 보다 깨끗하고 순결한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유구 선생이 쓴 다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시입니다. 황금술통 부럽지 않고 백옥잔도 부럽지 않네. 젊어서 대궐에 드는 것 부럽지 않고 늙어서 고관이 되는 것 부럽지 않네. 천번 만번 부러운 것 서강의 강물 따라 내 고향 경릉성으로 내려가는 것. 배우려고 하지 않고 마시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우의 독경이지요. 그래도 저는 외치는 것입니다. 11번째 차의 효능, 녹차와 홍차. 유엔의 추계에 의하면 현재 세계 인구는 약 46억으로 아닙니다. 이 책을 쓸 때이지 지금은 78억이죠. 예측하고 있습니다. 4대 기호 음료, 커피, 차, 탄산음료, 과즙음료 중 차는 찻잎으로 만드는 차를 말하는데 그 소비층은 무려 20억 인구를 넘는다고 합니다. 영어로 T는 홍차를 말합니다. 홍차는 세계 차 소비량 중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지구상의 인구 약 15억 인구가 홍차를 마시고 있음을 뜻하며 그 소비층은 주로 유럽과 미주 지역입니다. 우리는 주로 녹차를 마시지요. 차의 기원은 동양에서 시작되었고 그 뿌리는 녹차였다고 합니다. 차에 대한 심포지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용어는 카테킨과 EG, CG입니다. 이러한 용어가 논문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모두 폴리페놀이라는 성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날 미국 타임 시사 주간지에 선정한 10대 건강식품 중에
공통점은 모두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 액체로서 선정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알코올류는 적포도주요 레드와인, 기호 음료로는 녹차, 그린티가 선정되었죠. 그 이유는 적포도주와 녹차 속에 다량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1세기 건강의 키워드는 폴리페놀입니다. 과거 폴리페놀을 가리켜 티탄닌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대는 물질 문명의 발달과 사회생활에 따른 각종 공해와 스트레스,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생활 등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흔치 않던 순환기 장애, 콜레스테롤,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혈전증, 동맥경화, 염증, 심장질환, 당뇨병, 치매, 관절염, 신장질환, 암 등의 성인병 발병률이 연령과 관계없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대, 30대에 시작하여 40대에 들어서면서 초기 노화 현상을 맞이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질환 중 90%가 유해산소, 활성화산소죠. 프리 레디칼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유해산소는 소위 네 가지 고병, 즉 죽음의 사중주라고 불리는 고혈압, 고당뇨, 고지혈, 고비만 등 성인병과 관련이 있는데 이를 없애는데 필요한 물질이 바로 항산화제인 것입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폴리페놀입니다. 12번째, 차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처음 차향기를 접하면서 가장 먼저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 차를 나누는 것은 반상의 구별이 없고 빈부의 격차가 없는 평등한 마음의 실천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차를 즐기는 마음은 국경 없는 인류의 실천이고 삶을 사랑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을 되새기면서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3번째는 차는 모든 음식과 궁합을 맞출 수 있는 건강음료라는 사실입니다. 서양식 요리거나 동양식 요리거나 혹은 퓨전 요리까지도 차와 어울리지 않는 음식은 없다고 합니다. 14번째, 차의 마음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마음입니다. 또한 따뜻한 마음은 타인의 마땅한 성정이므로 주위 모든 이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덕목인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따라 인간의 몸에 있어서 물의 구성도 지구와 같이 70%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2%가 부족할 때 심한 갈증이 나고 5%가 부족하면 혼미 상태에 이르며 12%가 부족하면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성인은 하루에 2.8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하루 동안 식품을 통해 섭취되는 양은 1.4리터 정도이며 따라서 남은 1.4리터의 물을 더 마셔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8컵이죠. 1.4리터는. 그러므로 물을 마신다는 것은 훈련되지 않으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8컵의 생수는 사람을 질리게 합니다. 세상에서 마셔도 질리지 않는 액체는 두 가지뿐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술술 넘어가는 술이요, 하나는 차입니다. 세계에서 차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는 아일랜드입니다. 연간 소비되는 차의 양은 1인당 3,000g이죠. 3kg. 아프리카 튀니지는 1,500g, 미국은 400g, 한국은 50g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아일랜드의 15%, 일본의 37%에 불과한 소비량입니다.
물도 차도 잘 마시지 않는 나라, 술만 마시는 나라, 커피만 마시는 나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몸은 혼탁하다 못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물을 마시는 일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냥 마시기 힘든 물 대신 차를 한번 마셔보면 어떠합니까? 미국 시산주간지인 타임의 건강 특집판에서 건강한 삶을 다룬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연 화합물이 듬뿍 담긴 음식은 질병 치료제일 뿐만 아니라 장수의 지름길이라 하여 소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야채로는 토마토, 시금치, 귀리, 마늘, 브로콜리, 견과류 등이며 과일은 블루베리, 생선은 연어, 술은 적포도주, 음료는 녹차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최고 식품들을 보면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모두가 산화 방지제이며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대 건강식품 중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 녹차입니다. 피를 맑게 하고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 또 몸이 차신 분들은 녹차 대신에 보이차를 마시면 좋습니다. 15번째, 차를 생각하는 것은 아름다운 기도요. 기도. 차를 마시는 것은 향기로운 의식이며 차를 마시는 것은 감미로운 향년이다. 잔치죠, 잔치, 향년. 인간은 본래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아직 없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영원한 거지가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어떤 것을 대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기도와 같고 그 무엇과 만나고 헤어짐이 다 향기로운 의식이 되고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일도 감미로운 향년처럼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을 사람이고 아픈 데 없이 아프지 않을 사람일 것입니다. 광대가 줄타기를 말과 글로써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줄타기를 해보는 체험 없이는 줄타기는 결코 할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그 모든 과정을 스스로 체험해보고 깨달아야 나아가야 차의 참맛과 멋을 알게 될 것입니다. 화가가 대나무를 그릴 때 스스로 대나무가 되어야 살아있는 대나무를 그릴 수 있다 하듯이 그대 스스로가 차가 될 때 진정한 다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과 글도 내가 살아가는데 참고자료 이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동다송 들어보셨죠? 동다송. 도로 아이가 되고 마른 나무에 싹이 나는 신비한 영험이 빨라서 80세 노인의 얼굴이 예쁜 복숭아처럼 분홍색이라네. 차는 우리 마음을 비워내주고 또 마음을 실어낼 수 있는 큰 덕성을 가졌어요. 차는 마치 좋은 친구 같아서 늘 옆에서 버려라 라고 속삭입니다. 타인은 그리고 그 말을 따를 뿐입니다.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 부르지요. 일본 역사가들은 차사발 전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유는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 사기장을 일본으로 납치해간 외장들은 지방의 영주 일본말로 다이모였고 또 이들 대부분이 일본어 다도 확립자 센노리큐의 다도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들 대부분의 일본의 다도 확립자 센노리큐의 다도 제자였다는 사실이다. 또 이 당시 일본의 다이모와 그들의 휘하 사무라이들은 조선 사발에 광적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일본도
아직도 임진왜란의 탐욕과 외구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서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차 마심의 삶은 이제 배우고 회복해야 하는 문화 지킴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차의 역사와 향기. 1. 고대 중국의 역사를 보면 차마고도의 역사를 가슴 저리게 보게 됩니다. 고산지나 사막 지역에 사는 유목민에게는 차 자체가 필수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주식인 고기 위주의 음식 습관 때문입니다. 게다가 특별한 의약품을 갖지 못한 그들에게 차는 약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물이 부족하지 않는 곳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안전한 식수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잠깐이라도 차가 없으면 안 되었지요. 유목민에게 있어 차를 구하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중대사였던 것입니다. 차를 어떻게 구입할 것인가? 유목민이 사용한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무역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제로 전쟁을 통하여 얻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찰스 황태자와 차 한 잔 마시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 넘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징기스칸은 1162년서 1227년. 징기스칸과 차 한 잔 한다면 그 비용은 어느 정도 필요할까 생각해 봅니다. 인구 100만으로 세계를 제패해야 했던 몽고인 차는 수태차, 젖종류를 차를 탄 차이죠. 수태차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의 차인 것입니다. 저도 우유에다가 보이차를 섞으면 수태차가 됩니다. 매일 저는 마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의 역사와 향기. 아주 오래전에 읽는 삼국지의 초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유비현덕이 차를 실은 배가 왔다는 소식에 노모를 위해 차를 구하러 포구에 가지요. 돈이 없으니 갑오로 내려오는 보검을 팔아 차를 구입하므로 노모는 가슴 아파 호통을 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또 펄벅의 대지에 보면 새로 맞아들인 며느리가 차를 소중히 다루는 마음씨를 보고 시아버지 되는 왕릉이 흐뭇해하는 장면도 보셨죠? 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차를 통한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775년 아메리카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이 동인도회사의 차를 식민지 아메리카에서 과세하고 독점 직매하고자 차 법령을 1773년에 제정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항의자들은 인디안으로 분장하고는 보스턴만에 정박 중인 동인도회사의 선박을 습격하고 차상자를 바닷속으로 던져버렸죠. 오늘날 미국은 유독 차 수입에 한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죠. 선조들의 차세, 세금, 반대운동이 독립의 계기가 되었으니 어찌하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차가 일으킨 두 번째 세계사적인 사건은 중국의 아편전쟁입니다. 1839년이죠. 영국은 중국에서 차를 수입했는데 금액이 날로 늘어나 화폐, 그때 은이죠. 대신 아편으로 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 결과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으니 이른바 아편전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이라 하지만 일본에서는 차전쟁, 사발전쟁이라고 하셨죠. 세 번째, 차는 크게 녹차, 우롱차, 홍차로 나뉘는데 원산지는 모두가 중국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매 생산되는 총 250만 톤의 차 가운데 80%가 홍차이며 나머지 20%가 약간의 우롱차를 포함한 녹차라고 합니다. 홍차의 주원산지는 인도, 중국, 스리랑카, 케냐, 인도네시아, 터키이며 그 밖에도 러시아, 일본, 아프리카 등 20여 개국에서 생산됩니다.
영국 사람들은 홍차를 하루에 7잔에서 8잔씩 마신다고 합니다. 1990년의 기록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은 1년 동안에 200잔의 홍차를, 러시아 사람들은 500잔을, 프랑스 사람들은 100잔을, 독일 사람들은 160잔을, 영국 사람들은 1500잔 넘게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다음이 터키 사람들로 1100잔 이상 마십니다. 홍차의 최대 생산국인 인도가 오히려 300잔으로 적게 마신다고 합니다. 런던 국회의사당 탑의 빅벤은 런던 명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대시종과 관련하여 시민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오래전부터 오간다고 합니다. 시계가 오후 4시를 치면 6시까지 영국 내 모든 가정의 주전자가 한꺼번에 펄펄 즐겁게 소리를 내고 도자기 찻잔을 테이블에 나란히 놓고 설탕을 넣고 짤그랑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말이죠. 위에 글은 애프터눈 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잠을 잘 때 이외에는 찻잔을 입에서 떼지 않았다는 영어 사전의 편자 존슨 박사는 티 테이블의 의자를 인간 행복의 옥자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괴테는 영국 사람들은 여행할 때 4대륙 구석구석까지 티포트를 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차향은 일반 서민의 가정에도 스며들어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 시간을 대표하고 전원생활을 노래한 쿠퍼의 시 한 구절, 티포드에서 김이 오르고 다시 기운을 돋우며 결코 취하게 하지 않는 홍차가 우리를 기다린다. 마음 편안한 해질녘이 기다려지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차의 종류입니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차를 사람에 비유한 말이 있습니다. 1. 해마궁차. 차의 연하고 풋풋하고 떫고 순수하고 달콤한 맛이 옹달샘에서 막 흘러내리기 시작한 산골 샘물처럼 때묻지 않고 맑은 씹대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자스민차. 그 맑은 맛과 향이 곱기만 한 기색 때문에 지고지순한 사랑을 처음 느끼는 20대 같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병라춘차. 경박하지도 않으면서도 진한 맛과 향으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잊기 시작한 30대 차라고 합니다. 네 번째, 서용정차. 그 간결하고도 짜임새 있는 아름다운 고귀한 품격 때문에 삶의 지혜가 정리되어가는 40대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동정차. 인생의 50대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백란화차. 옥란화차라고 불리며 백란화 또는 황란화를 첨가해 만든 화차로 향이 진한 대중용 차인데 60대 같다고 하였습니다. 백호 은침차. 70대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저에게는 최고의 차입니다. 보이차.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고 도에 이르러 편안한 80대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의 차문화 역사는 5천여 년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역사와도 맞먹는 기간이라 하지만 이것은 신화에 나오는 일화까지 감안했을 때의 시간입니다. 실제로 생활 속에서 차를 마셔온 것은 어림잡아 1800년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7가지를 꼽아서 계문 7건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계문 7건사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는 뗄나무, 쌀, 기름, 소금, 식초, 장, 그리고 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상다반사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차는 생활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중국의 차 종류는 10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차는 300 내지
400종류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차 중에서 한국의 열풍을 일으킨 차가 바로 보이차입니다. 소공동 L백화점 차가게에서 10년 된 보이차 375g의 정가표는 300만원인 것을 보았습니다. 보이차 한 잔의 가격이 1,200위안이다. 20년 묵인 보이차라고 합니다. 보이차는 골동품입니다. 70년 이상 묵혀야 골동 보이차라고 합니다. 골동 보이차 중 차순호라는 이무차가 있습니다. 한 편의 가격이 10만 홍콩 달러로 거래된다고 합니다. 하나로 계산하면 1,320만 원입니다. 한 잔이 무려 10만 원 꼴인 골동품을 돈이 있다고 누구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운남성의 수도인 곤명시는 우리나라 부산만큼 큰 도시입니다. 보이차 하면 운남성이기에 차 시장 역시 엄청난 규모입니다. 보이차가 몸에 얼마나 유익한가, 무려 31가지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데, 하여튼 차마고도의 차는 보이차이고 사재기에는 열풍의 가짜도 많은 차도 보이차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가짜 차 어떻게 속지 않을까요? 짝퉁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차의 원산지 중국은 달걀까지 짝퉁이 있는 가짜 천국인데, 특히 중국 관광객들을 통하여 쏟아져 들어오는 보이차는 어떻게 해야 속지 않고 마실 수 있을 것인가? 소공동 롯데백화점의 차가게에 진열된 보이차 한 덩어리의 정가표가 300만 원입니다. 50년, 100년 된 보이차는 부르는 게 값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옛날 중국의 송나라 때 위조차가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를 알려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조차를 한 근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곤장 100대, 20근 이상 팔다가 적발되면 시장에 버리는 기시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송나라에서 차를 20근 정도 팔다가 잡히는 날이면 저승으로 가는 날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까? 세상 만사의 이치는 똑같을 것입니다. 믿음직한 차 선배의 지도를 받는 일이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무조건 비싼 차가 좋은 차인 줄 알고 터무니없는 가격 매김에 꼬임에 빠진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도의 길에도 지름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시고 또 마시다 보면 터득할 날이 올 것입니다. 심는 만큼 거두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감히 차에 대해서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100가지 종류도 넘는 차. 그러나 저는 귀가 열버서인지 믿음직한 박 목사님, 정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차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이제 많이 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지르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수준의 다이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